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의 템플릿 엔진으로 JSP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JSP의 한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JSP 인코딩을 설정해야 하는데, 스프링 부트는 포조를 표방하기 때문에 was에 의존적이지 않아서 web.xml 파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스프링 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를 상속받아 직접 자바로 구현했는데 상당히 번잡스러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프링 부트 사상에 더 맞는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타임리프 템플릿으로 바꿀 것이므로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JSP 인코딩 처리를 위한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타임리프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합니다. 디펜던시즈에서 템플릿 엔진을 타임리프 관련 라이브러리로 바꾸겠습니다. 네이밍도 좀 더 스프링 부트에 일관된 패턴 구조가 사용됩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된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애석하게도 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에러가 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빌드.그래들 파일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실행하지 않았지만 다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로 인한 문제입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닷컴피그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워크스페이스 스토리지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해당 디렉토리를 비워주면 됩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스프링 스파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들은 어수선함으로 다 적겠습니다. 타임리프는 리소시즈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리소시즈 디렉토리는 자바가 컴파일된 클래스들과 함께 자르로 묶일 리소스 파일들이 관리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yaml 파일을 수정해서 템플릿을 JSP에서 타임리프로 바꾸겠습니다. 타임리프 환경에 맞게 뷰 파일의 경로와 확장자를 설정하겠습니다. 타임리프의 경로는 클래스 패스로 잡힐 경로여야 합니다. 타임리프는 내추럴 템플릿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장자가 없고 HTML 확장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임리프는 컨텍스트 패스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바인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타임리프를 사용한다면 굳이 was에 얹어 사용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실행해도 되는데, 단독으로 실행할 경우 여러 웹 애플리케이션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실행할 수도 없으므로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해주는 컨텍스트 패스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앞서 작성했던 JSP를 리소시즈 슬러시 템플릿스 디렉토리로 옮기겠습니다. 웹 app 디렉토리는 타임리프에서는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겠습니다. index.jsp 파일을 index.html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JSP로 작성했던 템플릿 구문을 타임리프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타임리프는 내추럴 템플릿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변수도 HTML 엘러먼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팬 엘러먼트로 플랫폼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타임리프 관련 속성임을 th 네임스페이스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타임리프는 서블릿 관련 내장 객체가 없습니다. 서버 정보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로 바인딩해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서버 인포의 데이터로 바인딩했다는 가정하에 작성하겠습니다. 문자열과 변수가 섞여 있는 문자열 조합으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터로 값을 묶어 주면 문자열 조합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서브 엘러먼트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필터로 묶어서 문자열 조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변수를 텍스트 노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괄호 2개로 묶어주면 됩니다. 인덱스 컨트롤러 .java 파일을 수정해서 서버 정보를 모델 객체에 추가로 더 담아주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를 통해 서버 정보를 모델에 담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이 바뀌었는데 동일한 컨트롤러에서 동일한 주소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서 변경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캐시된 파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빌드 디렉토리로 취합된 파일들을 클리어하겠습니다. 그래들 W로 스프링부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를 시작하는 태스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작성해 놓았지만 터미널을 연 김에 명령어로 실행하겠습니다. 타임리프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 차원이라서 라이브 리로드도 필요 없으므로 간단히 터미널에서 실행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웹브라우저에 캐시된 정보로서 새로 고치면 파일 not found가 표시될 것입니다. 컨텍스트 패스 설정을 제거했으므로 주소에서 스프링 스파를 제거해야 합니다. 타임리프 템플릿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간단한 화면이라서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로 MVC 패턴에 맞게 쉽게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에서는 확장자에 대한 URL 패턴 혹은 필터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해 서블릿으로 구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뷰 파일의 경로가 웹App 디렉토리를 바라보면서 JSP 파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 템플릿 엔진으로 타임리프가 아닌 JSP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블릿에서도 뷰 템플릿으로 타임리프를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하면 더 이상 JSP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프링 부트의 포조 사상에 맞게 구현하는 방법들은 별도의 영상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